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그 애플 CEO, 예전에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잡스가요? 네. 애플에서.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초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오의 류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저번에 이렇게 종이 큐카드 보통 방송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또 깔끔하게 좀 패드 굉장히 좀 새로운데 오늘 소개할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요. 바로 이 아이패드의 주인공이죠. 애플입니다. 애플. 오늘 약간 오늘 느낌도 약간 네, 어디서 스티븐 많이 잡스 느낌이 좀 네, 나시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연구원님과 함께 애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전문가님답게 전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3세대이긴 한데요. 좀 뭐 얼마 전에 4세대 신제품 나왔잖아요. 네, 인덕션과 라이다 맞습니다. 제가 사고 싶긴 한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번 사실 나올 때마다 좀 기대를 갖게 되고 트렌디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뭐 애플이라는 그 트렌드라는 그 브랜드의 파워를 확실히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애플 기기를 뭐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있어도 한 개만 산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한번 쓰기 시작하면 사실 다른 폰 넘어가는 맞습니다. 분들 바로 넘어가기 너무 힘들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기기는 약 15억대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15억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사실 이런 기기들 그리고 여태까지 모아진 그 고객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서비스 업체로 좀 변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애플의 CEO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는 만큼 이런 느낌 나는 사실 이 룩에 또 별명이 스티브 잡스 룩 아닙니까? 지금 근데 CEO는 스티브 잡스는 아니죠. 팀 쿡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워낙 이제 애플의 약간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아직도 애플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그 애플 CEO 예전에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에서요. 잡스가요? 네. 애플에서? 애플에서 해고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 1983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좀 경영에 자기는 좀 소질이 없다라고 느껴가지고 펩시에서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이제 잡스가 영입을 해왔어요. 전문 경영인으로 데려온 거군요. 데려왔는데 둘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데려왔는데 그래서 198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됐습니다. 대리 전문 경영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해고를 당하는 둘이 좀 내분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됐고요. 근데 확실히 뭐 스티브 잡스가 나간 이후에 애플이 좀 많이 쇠락의 길을 좀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년 뒤에 1997년에 스티브 잡스를 다시 애플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때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컴백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혁신적인 디자인의 아이맥이라는 거 그리고 좀 어수선했던 그 제품 라인업을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면서 다시 애플을 조금씩 턴어라운드 시키는 좀 역할을 했었습니다. 방금 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도 친숙한 아이맥 이 맥, 사실 맥 컴퓨터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요즘은 또 휴대기기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강점이지 않습니까? 맥도 맥이지만 사실 애플이 이제 휴대용기로 넘어갔던 그 가장 그 시점이 아이팟이라는 게 나왔을 때였죠. 저도 썼습니다. 아이팟. 네, 맞죠. 그때 2001년대에 처음에 소개됐는데 당시에 뭐 MP3계 거의 뭐 끝판왕이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때 사실 처음으로 애플이 이제 PC에서 휴대용 기기로 넘어가는 가장 그런 시작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일 때는 보통 애플 제품들은 거의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기억나는 게 아이팟 터치라고 해서 네, 터치도 굉장히 이제 사실 아이폰의 약간 전 세대 그 제품이긴 한데 그걸 있으면 약간 좀 있는 분들이었었죠.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스마트폰이 드디어 나왔던 게 아이폰 3GS. 맞습니다. 그때가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애플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2007년에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첫 시작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아이폰을 뭐 바탕으로 해서 애플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실제 뭐 2011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었고 미국 상장회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시작하고 심지어 해고도 당했던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 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 재밌었는데 이 나라마다 이 스마트폰 그 브랜드의 이 점유율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다른데 뭐 애플은 거의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많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삼성 이제 갤럭시 시리즈나 애플이 양대 네, 산맥이라는 맞습니다. 양대 이미지가 산맥을 있어요. 생각을 하시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 그리고 화웨이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점유율은 3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전체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업이익은 약 70% 정도를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어러블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 에어팟 같은 경우는 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40% 정도의 점유율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그리고 주변 기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업을 이미 다 보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서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서비스 업체로 좀 변화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애플 뮤직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뉴스가 있고요. 뉴스요? 네. 그리고 애플 기기를 사면은 저희가 이제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애플 케어가 있습니다. 무상 보증.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페이, 한국에는 안 되지만 애플 페이라는 게 있고요. 애플 카드,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애플 그리고 아케이드, 애플 그리고 TV 플러스 뭐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결국 지금 애플이 미래 가치로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애플의 서비스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거고. 점점 늘고 있군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이렇게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제조기업.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사실 애플은 이미 시가총액 1위라고도 1위였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조 달러도 넘었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사실 어느 정도 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애플 미래가 밝다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하드웨어 측면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기기를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이폰 신제품 이제 5G 모델이 나올 걸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뭐 사람들이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5G가 점점 통신망이 상용화 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미나 유럽 같은 데들이 통신망이 건설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5G는 뭐 거의 전 세계가 좀 빨리 하려고는 하지만 그 LTE 대비해서는 사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5G 모델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통신망이 다 깔리지 않더라도 통신사들은 이 5G 고객을 최초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신망이 그죠?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 저희가 보통 2, 3년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5G 폰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프로모션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미 사실 많이 성장했고 계속 새로운 동료를 가져가지만 서비스의 이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서비스는 또 유료 가입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돈을 주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죠. 네.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저도 무료로 처음에 몇 달이나 이렇게 써본 경험이 많은데 결국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이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분기 기준으로는 약 4.8억 명 정도고요. 지금 거의 매 분기마다 3천만 명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지금 애플 전체 매출에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이 아이패드라든지 뭐 맥 그런 매출 두 개 합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기계의 특정 판매량은 넘어섰다. 네,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 다음으로 제일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의 목적은 하드웨어를 최대한 많이 깔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서비스로 데려가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공격적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투자하고 만들어내면서 지금 과도기로 가고 있는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지금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 점점 죽어가면서 애플의 위기 아니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팟이 예전 2001년도에 나오고 나서 2009년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뭐 거의 안 사게 됐죠. 사실 그때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고장이 안 났습니다. 고장이 안 났어요. 사실 저는 셔플도 거의 한 3년 이상 썼었는데 고장이 안 나게 되니까 2009년 되니까 이제 거의 안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아이튠스 아까 말씀하셨죠. 아이튠스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하면서 위기를 탈출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폰으로 여태까지 모았던 고객들, 그 iOS 그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모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로 다시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그건 좀 걱정이 됐던 게 이 특히 그래도 아이폰을 안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중국부터 처음에 시작됐던 이슈긴 한데 중국이 그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확산될 때 애플 스토어가 닫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달 들면서 이제 조금씩 수차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은 네,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다른 애플 스토어는 이제 셧다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매출 그리고 신제품 제품에 대한 매출은 감소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겠군요. 네, 사실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중국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40개가 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51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스토어가 지금 3월 13일부터 다 닫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사태가 혹시 금방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확실히 주가에 영향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 주가 보시면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수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조금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되는 부분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이라는 그런 브랜드 그 로열티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측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좀 리스크는 갖고 있지만 뭐 아이폰 5G라든지 아니면 SE2 같은 경우 올해 좀 어느 사이클을 누리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그 고객들의 로열티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업체로 새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로 사실 이제는 새로운 애플을 창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진짜 애플을 좋아하는 만큼 좀 더 알게 되고 자세히 들으니까 좀 더 저는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으면 다행이네요. 네. 보시는 여러분도 좀 더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가지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초우량 기업 그리고 다양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초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